제 소개를 하자면 일단 야생 조류 촬영 전문가, 그리고 니콘 스쿨 강사, 그리고 SLR 클럽 니콘 포럼에서 짱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주제가 생태 사진을 Z 망원 렌즈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 근데 좀 낯간지럽죠, 그죠? 뭐 아무 걸로나 찍으면 되지. 요거는 이제 니콘 측에서 좀 제목을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요 제목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요 주제로 이 망원 렌즈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 섹션 오후 섹션 처음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섹션에 빨간당님이 이제 망원으로 야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생각외로 이제 처음에 카메라를 접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24mm 정도 풍경하는 분들은 광각, 거의 맥시멈 해봤자 뭐 한 135mm,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200mm죠, 그죠? 70, 200. 그 정도 망원으로 끝이 납니다. 그거보다 더 땡겨가 뭐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이 망원 렌즈로. 그리고 망원 렌즈로 사진 생활을 하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왜 즐거워질까? 일단 한번 볼게요. 오늘 강의 목차고요. 처음에 이제 이 망원 렌즈란, 보통 이제 우리 망원 렌즈라 하면은 70mm부터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제 기준으론 400mm부터. 70mm는 광각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 망원 렌즈는 대물 렌즈로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크게 보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빨간 당님을 조류니까 내한테 이렇게 땡겨오는 게 아니고 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상이 맺힌 것 같아요. 이거 금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망원 렌즈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망원 렌즈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성능을 척도로 두는 지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홈페이지 보면은 MTF 차트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콘트라스트랑 관련이 있는 집광능,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해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성능으로 렌즈를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 집광능 같은 경우는 여러 겹의 유리로 빛이 들어올 때 더 밝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진하면 색의 대비가 진해지죠, 그죠? 그 분해능은 이 광학기기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대물 렌즈가 클수록 유리하고,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해능에 대한 좀 오해가 그냥 절대 렌즈 성능의 척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MTF 차트하고 이런 게 전부 빛의 조건이 가장 좋을 때 해상력을 의미합니다. 빛이 전부 통제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아무런 이런 방해 요소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그렇지만 밖에 나가보면은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멀리 있는 애를 가까이 봐야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 망원 렌즈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크게 집광능하고 분해능으로 나뉜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센서 면에서 렌즈 중심까지의 거리가 초점 거리고요. 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요 화각이죠. 여기 화각은 105mm면 이렇게 좁고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죠, 이 각 차이가. 근데 이제 망원 렌즈로 보면, 자, 여기 카메라랑 렌즈는 그 위치고 저기 멀리 새가 있어요. 여기 초점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400mm로는 이 센서면에 새가 요만하게 보입니다. 여기 이만큼 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망원이 된다. 600mm 좁아졌죠? 800mm 새 잘렸습니다. 멀리 있는 애를 땡겨오는 게 아니고 각을 좁게 해가지고 크게 보는 거예요. 상에 맺히는 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가 짧으면 넓어지고 초점 거리가 길면 좁아지고. 그래서 망원 렌즈 어떻습니까? 길죠? 멋지죠? 렌즈가. 이걸 각도로 표시해 보면 800mm까지 오면은 3도에 불과합니다. 3도. 우리 이렇게 각도기 보면은 각이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애를 이렇게 좁은 각도로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망원 렌즈입니다. 쉽죠? 자, 14mm, 24mm, 70mm.
135, 200, 400, 400TC 제끼면 560대입니다. 1.4 컨버터. 800, 14mm랑 800mm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제가 여기 아파트 베란다에 서가 14mm로 찍고 800mm 깨가 찍으면 이만큼 차이 납니다. 내 서 있는 위치는 똑같은데 이 각을 이만큼 좁혀서 멀리 있는 거를 크게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찍을 때 새는 자꾸 빠르고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애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 망원 렌즈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니콘 세미나니까 니콘 Z 망원 렌즈 라인업하고 망원 렌즈 특성에 대해서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굴절 광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렌즈. 그리고 니콘의 자랑이죠. 회절 광학. 회절 기술을 제일 많이 쓰는 브랜드가 니콘입니다. 800mm가 있고 600mm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렌즈. 이게 끝에가 400이니까 제가 넣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400mm부터 망원이니까 70, 200 뺐습니다. 없어. 그리고 180, 600 줌 렌즈 그리고 컨버터들. 자, 이제 망원 렌즈 특성 중에 단초점 망원 렌즈, 줌 렌즈 차이가 뭘까요? 한 번에 다 떼아프지 뭐. 자, 단초점 렌즈는 해상력이 좋죠. 초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줌 망원 렌즈는 렌즈 배율로 망원을 넓게 보고 좁게 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집니다. 원거리 해상력이. 그리고 AF 속도가 빠르고 줌 망원 렌즈의 단점은 망원으로 갈수록 AF 속도가 늦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단초점 망원 렌즈는 앞에가 크죠. 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광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좀 광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구경이 크면 노이즈가 덜 끼고요.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해요. 그죠? 그리고 멀리 있는 애 땡겨서 봤을 때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줌 망원 렌즈는 이미지 품질에서 분리. 그렇지만 이 단초점 망원 렌즈는 초점도 고정인데 가격이 비싸죠. 영상 활용할 때 또 화각이 고정돼 있으니까 새가 이렇게 막 가까이 오면 그냥 잘려가 날아가 버리겠죠. 근데 줌은 새가 가까이 오면 줌을 풀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단초점 망원 렌즈는 고품질 사진 위주. 그리고 줌 망원 렌즈는 일단 가격이 싸서 입문용. 그리고 화각이 조절이 되므로 영상 활용 높습니다. 가격이 되게 싸죠. 180, 600 같은 경우는 한 239만 얼마 정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금액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00TC는 2,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10배죠, 그죠? 그리고 좀 작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고. 자, 이 회절 렌즈, 니콘의 회절 렌즈는 뭐냐? 이 크다란 렌즈를 작게 줄이면 이 구조상 색수차가 엄청 세게 발생하거든요. 요거를 요 PF 렌즈로 청록적으로 결상하는 요 렌즈를 PF 렌즈가 반대로 결상합니다. 적, 녹, 청으로. 그래서 요 굴절 렌즈에 PF 렌즈를 탁 끼워가 요 색수차를 깎고잡이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렌즈 크기도 줄어들고 무게도 줄어듭니다. 800FL하고 800PF 차이는 무게는 거의 반으로 줄었고요. 길이는 이만큼 76mm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렌즈 대구경 장망원 렌즈는 길고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빛을 반대로 결상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PF 렌즈로 만들었어요. 니콘에서. PF 렌즈 이 기술을 캐논에서는 DO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니는 아직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회절 요 기술은 니콘이 일단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크기 비교. 600PF입니다. 이게 600TC. 크기 차이 많이 나죠, 그죠? 화각은 똑같이 600mm입니다. 자, 굴절 광학 렌즈. 아까 말한 우리 일반적인 렌즈. 해상력이 좋고, PF 렌즈도 해상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그나마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800PF가 한 800만 원, 600PF가 650만 원 하니까 이거는 600TC가 2100만 원, 400TC가 1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차이가 모터입니다. 모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좋지만 크죠? 작고 가볍고. 근데 이 렌즈 특성상 조리개가 6.3입니다. 그죠? 좀 어두운 편이죠. 그죠? 6.3이면 좀 빡셉니다. 광량 좋고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 밖에 나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광량 떨어지고 흐리고 이런 좀 어둑해지고 이래야 되면은 좀 약간 빛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조리개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에서 좀 불리해져요. 광이 안 좋을 때 조리개도 어둡고 그래서 비싼 렌즈 쓰는 거죠. 그죠? 가격이 비싸지만 확실한 절대 성능, 가성비 좋고 가벼우니까 작고 핸들대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안 찍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영구박제돼요. 영구박제. 한 달 올려놓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려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SSVCM의 약자는 실키 스위프트 보이스 코일 모터입니다. 그 600TC랑 400TC에만 들어가 있어요. 2100, 1700짜리 렌즈에만. 자, 이 보면은 배경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호반세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를 AF로 잡아줍니다. 자, 우리 DSLR 쓸 때 모터가 슉슉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SSVCM 실키 스위프트 모터는 모터가 이렇게 직진 운동을 합니다. 아예 모터 AF 렌즈군이. 그래서 센서 면에서 AF를 맞추는 미러리스 특성상 피사체가 가까이 와도 직진 운동하니까 센서 면에서 이 모터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도.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앞으로 뛰어드는 이런 피사체에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STM은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이 SSVCM은 자기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니콘 자체 조사긴 하지만 나와 있는 현존하는 망원 렌즈의 AF 모터 속도 중에 가장 빠르다. 느리게. 안 믿을까봐 한 장씩 캡처했어요. 네, 이 찍은 사진 나 여기 보면은 뷰어를 캡처를 한 겁니다. 자, 물소리 날아옵니다. 점프. 쉽죠? 찍기. 자, 좀 느리게 볼까요? 내려온다. 갈고리. 이 미러리스의 장점이죠. 그죠? 예전에 DSLR은 내가 원하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룹 AF로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 안에 새를 잘 넣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젊고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눈도 잘 안 보이고 몸에 힘도 잘 없는 좀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언제 떨어졌는데 이래요. 새 막 찾고 새 떨어졌는데 막 공중에서 새 찾고 있어. 보면은 힘들어요. 근데 미러리스는 처음에 타겟팅만 잘 해놓으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죠. 그죠? AF가 안에서 파인드 안에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은 도와줍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찍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 MTF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쪽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정리하는 시간.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거, 그렇구나 하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여기 MTF 차트인데, MTF 차트 보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요 세로축은 해상력과 컨트라스트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렌즈 중심부에서 주변부까지 대각선 거리. 벌써 어렵죠? 렌즈 중심에서 대각선이 뭐지? 그럴 거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렌즈 중심에서 대각선까지 거리. 5, 여기, 10, 여기, 15, 여기, 20, 여기. 요 위치에, 쉽죠? 이거를 안 보면 뭔데? 렌즈 중심에서 대각선이 뭔데? 그죠? 자,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5, 10, 15, 20. 그리고 니콘은 MTF 차트를 항상 개방치를 제공을 해줍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세로축은 해상력과 컨트라스트를 의미하는데 1이 이상적, 0.8 우수, 0.6은 보통으로 봅니다. 근데 망원 렌즈는 일단 최소한 한 0.8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렵죠? 또 어렵다. 자, 제가 이 설명하려도 어렵네요. 보니까 우리가 요 동그란 지점에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밀리미터당 10개의 밀리미터당 30개의 줄을 꺼가지고 요 줄을 보면서 이 렌즈 해상력을 체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대충 이해했죠? 넘어갑시다. 어려우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보는 방법. MTF를 딱 보면 니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MTF 차트 나오죠, 그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빨간 선은 컨트라스트, 파란 선은 해상력. 근데 줄이 있고 점선이 있네. 실선은 아까 요 방향, 점선은 요 방향. 실선하고 점선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 방향, 이 방향이 둘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선하고 점선 차이가 좀 거리가 있는 렌즈들은 그 부분이 찍었을 때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선하고 점선이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고, 1에 붙을수록 좋고, 가로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심부 렌즈 주변부로 갑니다. 그래서 자, 쉽게 MTF를 딱 본다. 야, 이 뭐고 렌즈 이거. 빨간색 콘트라스트 쥐기네. 파란색 선회도 해상력 쥐기네. 하면 됩니다. 빨간 거 콘트라스트, 파란 거 해상력.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줄 방향에 따른 요거를 표시를 한 거, 실선하고 점선은. 그래서 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고, 요 차트는 600pf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좋죠? 그러나 MTF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뮬레이션이고 또 빛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통제된 결과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써보면 뭐 지금 이래 차트만 보면은 1렌즈로 찍으면 그냥 끝나버야 되잖아, 완전. 그냥 막 새만 있는 그대로 막 그냥 찍혀야 되는 그런 수치인데 나가서 찍어보면 좀 다르죠. 자, 요거 대비도 좋고 해상력도 좋고. 대비는 좋은데 해상력은 떨어지고, 아까 대비는 빨간 줄, 해상력은 파란 선. 대비 재현력은 낮은데 해상력이 좋죠. 다 안 좋아, 이거는. 이해됩니까?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어요. 짝대기 쭉쭉 꺼가지고 이 가우시안 물로 막 매겨가면서. 쉽죠? 쉽습니다. 빨간 거 콘트라스트, 파란 거 해상력. 요 두 개 가까울수록 좋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MTF 공부 끝났어요. 자, 아까 제가 왜 빛이 통제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이게 이제 저 때문에 망원렌즈를 샀어. 와, 씨, 나도 짱이님처럼 새 사진 찍어야지. 짱이님 쪽지로 저 새 좀 찍어보려는데 뭐 사면 돼요? 뭐 처음에는 뭐 한 180, 600 새 찍으려면 Z8? 뭐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갔다가 한 보름 지나면 짱이님 샀어요 하고 쪽지 오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하면 나가서 잘 찍어보고 입시 하면 또 길게는 한 달 있다 또 쪽져요. 짱이님 좀 사진이 나가서 찍어보니까 이상하게 짱이님처럼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빛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은 이 상맺힌 방해 현상이 일어나요. 뭔 짓을 해도 이렇게 새가 이렇게 뿌옇게 찍힙니다. 600TC든 캐논이든 소니든 올림푸스든 니콘이든 DSLR이든 미러리스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똑같이 다양한 장비들이 이 새를 찍으면 전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브랜드 상관없이. DSLR 미러리스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보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힌다면 쟤랑 내 사이에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막 서비스 센터에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옛날에 미러리스가 보급되기 전에는 전부 DSLR이었잖아요. 핀 교정을 하고 필도 나갔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열받습니까? 안 열받습니까? 서울에서 매직으로 부산까지 갔는데 센터 전화해가 난리 납니다. 핀 교정을 씻다고 하고 말이지. 핀 교정 어떻게 해? 진짜입니다.
센터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너무 이상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새찍기 좀 힘듭니다. 이 뭐 지구과학까지 티 나오노. 여름에는 해가 머리에 있습니다. 남중고도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해가 저 앞에 있어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납니다. 나가가 이제 곧 봄이고 여름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름에는 땡볕에 막 여기 정수리가 다 까질 것 같죠. 뜨거워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겨울에는 앞에서 옵니다. 이 차이도 무시를 못합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그 조류 필드 가이드에 실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실어놨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고 와갖고, 아니 짱이님, 이 여름에 위에 있어서 좀 빛이 덜 번진다 했고 겨울에는 해가 누워서 빛이 많이 번진댔는데 새가 여기 있으면 겨울에도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상하죠? 아니 뭐 해가 농구공입니까? 새는 요쯤에 있어야 됩니다. 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눕는 거고 여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 그림을 보고 요 새가 있다 생각하더라고. 요 새 있으면 겨울에도 요 머리에 있고 뭐 여름에도 머리에 있지. 무슨 지구하고 해가 농구공 축구공 아니죠? 엄청 크고 멀리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새는 한 요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 책에 실어 붙는데. 새 한 마리 딱 길어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 이 각도 때문에 빛이 번집니다. 해가 많이 눕기 때문에 대기질에 이렇게 빛이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로 지금 니콘에서 나온 모든 망원 렌즈들은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전부 다 180, 600도 말이 안 되게 좋아요. 그 240만 원이라는 가격에 말이 안 되는 렌즈예요, 사실. 진짜로. 자, 뭔 짓을 해도 새가 뿌옇죠. 반사광, 기온차에 의한 아지랑이 땅에서 올라오고, 특히나 겨울에는 일교차가 크죠. 아침에 진짜 춥다가 해 올라오면서 땅에서 지글지글 올라옵니다, 보면. 제가 이건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온도차가 큰 겨울철. 아지랑이가 심한 시기는 봄에. 각도를 달리 해보고, 여기서 찍은데 뿌옇다.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각도를 바꿔서,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역광에서도 찍어보고, 아니면 절로 가서 순광에서도 찍어보고, 대체적으로 순광에서 괜찮습니다. 각도를 달리 해보고 조리개를 좀 쪼아봐야 돼.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상이 잘 안 맺히니까 MF로 바꿔가지고 이 링을 싹 돌리면서 찍어봤거든요. 어느 순간 약간 들어가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 안 맺히는 것 때문에 조리개를 조금 쪼으면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면서 계속 찍어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여기 있다가 아침에 되면 점점 올라가죠. 움직이죠, 그죠?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일행이 있으면은 컵라면 하나 끼리 먹고, 어저께 뭐 영숙이랑 만나고 뭐 했는지도 이야기하고, 노가리 까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찍힙니다. 근데 노가리 까고, 와, 도저히 할 말이 없어가 한숨 자고 일났는데도 뿌옇다. 그럼 집에 가 있어, 그냥. 그날은 안 되는 날이에요. 제가 가덕도에 한번 매를 찾으러 간 적이 있는데, 올해 10시부터 제가 3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포매됐어요, 그날 지금.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도. 그날은 무슨 일인지, 뭔 대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기다려도. 그래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집에 빨리 가 있어. 안 되면. 고생하지 말고 밖에서. 자, 이제 각 렌즈별 특징 및 활용,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렌즈 군들이 쫙 있었죠? 처음에 보통 입문용으로 시작하는 게 180, 600, 그 다음 렌즈가 400에 4.5, 600pf, 800pf, 제일 비싼 애들 1700, 2100, 800, 650, 418만원, 240만원. 자, 제일 처음에 입문용 180, 600입니다. 처음에 이제 새에 관심이 생겼다. 이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장점이 뭐냐? 풍경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애기들하고 공원 같은 데 나가보잖아요. 진짜 좋습니다. 저 멀리 있어도 땡겨 찍을 수 있어. 가까이 오면 줌이 되니까. 가족들 찍기에 좋습니다. 망원이 뭐가 좋냐?
애들 대부분의 렌즈들 다 지금 가방 안에 뭐 50mm 2470 이런 거 들어있죠. 그런 화각으로 애들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야야 여봐라. 야 아빠. 그럼 아들 막 짜증내고 막 노는데 막 불을 쏴니까 짜증내고 아니면 막 쳐다보면서 막 뭐 이렇게 이것도 예쁜데 망원 렌즈로 찍으면 장점이 뭐냐? 애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요. 우리 딸내미가 둘이가 있는데요, 제가 친구랑 놀고 있는 거 지네끼리 놀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웃게 해서 만든 사진보다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전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진짜 우리 애 원래의 미소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는. 자, MTF 볼까요? 이거 240만 원짜리 렌즈인데요. 오, 콘트라스트 좋죠? 좋습니다. 근데 이 웃긴 게 이게 망원이고 이게 광각인데 콘트라스트는 망원에서 더 좋고 해상력은 광각에서 조금 좋긴 한데 아까 요 방향은 좋은데 요 방향은 좀 떨어지고 요게 가까울수록 좋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중앙부 부분은 좋습니다. 망원으로 가면은 확대되는데 중앙부가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요건을 만족한 가성비 최고의 렌즈. 화질 한번 볼까요? 준수하죠? 근데 줌 렌즈의 문제, 멀리 있는 거 노크롭입니다. 당겨볼까? 잘라볼까? 번지죠? 여기서 이제 담 렌즈랑 줌 렌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금 좋아요, 원거리 화질이. 단 렌즈가. 화각. 에이, 180, 600인데 설마 600까지 다 당겨지겠나? 니콘은 화각으로 뻥은 안 칩니다. 똑같습니다. 뻥화각이 아니다. 해상력 한번 볼게요. 차이가 느껴집니까? 요게 180, 600, 600TC. 똑같은 조리개 값인데 더 밝죠? 어둡고. 어쩔 수 없습니다. 구경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조리개라도 600TC가 제일 구경이 크죠? 좀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240만 원, 2100만 원.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 복귀 한번 봅시다. 예쁘죠? 니콘이 좋은 점이 뭐냐면 특히나 이렇게 망원을 쓰는 사람들한테 좋은 점이 뭐냐면 야경 찍는 사람들은 빛깔나지면 예뻐야 되는데 사실 니콘 렌즈들은 빛깔나지면 예쁘진 않아요. 대신에 복회가 예쁩니다. 동그랗게 예쁘게 생깁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제가 이 태종대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예쁜 바다의 빗망울이 예쁘게 표현돼서 저는 너무 좋아요. 복회가 예쁜 니콘 렌즈들이. 화각 한 번 더 봅니다. 많이 땡겨지죠, 그죠? 이 180, 600으로는 이렇게 풍경도 찍을 수 있고 야경도 찍고 우리 딸내미 유치원 가다가도 찍고 복회가 예쁩니다. 사람 찍어도 아무 손색 없습니다. 새만 찍는 거 아닙니다. 예쁘죠? 새도 찍고. 이 줌렌즈로 매가 찍어집니까? 물어보면 찍어집니다. 이 빠른 매가 찍어지죠.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센데요. 되게 빠르고 작고 빠르거든요. 얘도 찍어집니다. 못 찍을 게 없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만능 렌즈. 무게는 이렇고 2kg 조금 안 되고 가격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렌즈입니다. 진짜. 전천후죠. 영상에서 되게 또 활용이 좋고 근데 단점이 뭔가? 간지가 안 나. 최대 망원에서 또 AF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180에서 엄청 빠르거든요. 속도로 치면은 슉슉 이라는 게 다 제끼면 슉슉 이랍니다. 약간 느려지죠. 근데 우리는 새 찍을 때 빨리 찍어야 되는데 핀이 조금씩 20장 찍었을 때 한 10장 정도는 약간 밀리겠죠. 되게 빠른 애 찍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 안 밀리고 싶으면 2100만 원. 그거 좀 감안하려면은 239만 8천 원. 그 다음 400mm 4.5. 빨리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 너무 제 힐링 스팟. 매 찍는 칼새.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새 휙 와도 그냥 휙 넣으면 됩니다. 그것도 각이 넓죠? 새 넣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아까 여기 보십시오. 옆에 숨어 있죠, 제가.
가만히 숨어 있으면 새 옵니다, 가까이. 막 어르신들 보면 막 새 가까이 찍으려고 막 뭐 기 가고 막 난리 구슬지기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새 옵니다. 한 번은 와, 가까이. 그때 놓치지 않고 잘 찍으면 됩니다. 이 렌즈 너무 좋아요. 매사냥 시연회 갔을 때도 화각 너무 좋고 행사에서 화질이 너무 좋아요. 단렌즈라서 참매. 이 매사냥 시연회에서 찍은 겁니다. 이 요거는 이제 제가 부산에서 같이 새 찍는 우리 팀의 분이 제 렌즈를 빌려드렸거든요. 일본 간 데가. 저도 못 간 일본을 제 렌즈는 갔다 왔습니다. 지기죠. 참수리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찍는다 보고 봐야 되고 일본에 가면 찍을 수 있습니다. 북해도. 흰꼬리 수리. 장난 아니죠. 이 404.5로 찍은 겁니다. 새가 이마에 가까이 떨어져. 화질이 말도 안 되는 렌즈입니다. 이것도. 좋죠? 무게가 1.1kg밖에 안 돼. 70200보다 가벼워. 말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고성능 크롭바디 나온다. 그러면 화각이 어떻게 됩니까? 600mm가 되죠. 1.5 곱하면 되니까. 600에 4.5의 초경량 탐조 세트입니다. Z9, Z8에 600TC 꼽아와서 600에 4. 얘는 DX바디 성능 좋은 거 나오면 2kg도 채 안 되는데 600에 4.5가 되는 겁니다. DX바디 나오면 끝납니다. 그냥. 요거 하나 그냥 목에 메고 댕겨냅니다. 돈 크게 안 쓰고. 지금은 좀 인기가 시들이하죠. 좀 쓰기가. 좀 사투리 쓰는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대한 표준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는 요게 이제 DX 모드로 쓸 수 있는데 600mm 화각을 지원하면서 4K 120p 됩니다. 400, 600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줌렌즈는 아니지만 400으로 좀 넓은 영상을 찍기 편하거든요. DX 모드로 바꾸면 600mm로 바뀌지만 4K 120p가 지원되는 거. 근데 단점이 뭐다? 간지가 안 나. 418만 원. 그 다음 600pf. 좋죠? 진짜 제가 좋아하는 렌즈입니다. 조금 비싼데 600에 5.6으로 나와서 이 가격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차라리 650만 원이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498만 원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렌즈이긴 한데 렌즈 자체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MTF. 600pf랑 600TC의 차이, 화각 똑같고 약간 어둡죠? 밝고 화질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검독수리, 흰머리수리, 저거 미국의 국조죠. 예쁘죠? 외가리 때리는 거. 렌즈가 가벼우니까 잠자리 지나다니는 것도 찍혀. 잠자리 씩 지나가면은 잠자리네 하고 찍을 수 있어요. 마운 렌즈는 진짜 이렇게 있다가 들고 이래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벼우니까 목에 메고 있다가 잠자리네? 찍어집니다. 너무 가볍고 작아서 탐조지 나가면 화장실이 없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뭐고 싫어하면서 찍어줬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외가리, 매, 물수리. 이 진짜 빨리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물고기 잡은 거고 이 각도를 보면 물수리가 바람을 맞으면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바람이 없는 날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떨어질 때는 진짜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못 넣습니다. 600TC로 찍어도 진짜 거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리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부스트까지 쓰거든요. 물에 딱 뛰내리기 전에 온 힘을 다해 내리꽂습니다. 순간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장면도 쉽게 찍을 수 있어요. 너무 쉽죠, 그죠? 가벼우니까. 자, 1.4kg, 70200급. 단점 뭐다? 간지가 안 나. 뭐고 이러면 메고 댕기면 뭔데 그거? 70200 가지고 새 못 찍어요, 막 이러면 어르신들이. 600pf 저거 이제 처음에 받아가지고 프리뷰 할 때 목에 이렇게 메고 검정 테이프 붙여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 막 이런 새 찾으러 댕기고 있는데 렌즈 큰 거 이제 맨 어르신이 그 70200으로 새 못 찍고 나와. 나가. 간지가 안 납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제 조금 간지나기 시작합니다. 800mm. MTF 차트로는
너무 좋은데 600pf보다 좋은데 이 200mm만큼 더 멀리 있는 애를 땡겨오다 보니까 좀 대기질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느낌? 똑같은 상황에서 600pf랑 800pf랑 광이 번질 때 찍었을 때 800pf 쪽에 조금 더 번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져서 그런 건지. 그렇지만 절대 성능은 거의 뭐 다 붙어 있죠, 위로. 자, 800mm 네이티브 화각, 요건 600TC에 컨버터 제끼면 840mm 거의 비슷하죠? 이걸로 찍은 사진. 저새 예쁘죠? 매, 요 칡대 같이 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빠른지 나중에 한번 겪어보십시오. 생긴 거 보십시오. 완전 비행기 날개 같이 생겼죠? 공기 역학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제일 빠른 새죠? 390km인가? 몇 킬로요? 389.46. 감사합니다. 물수리. 이 매는 수컷이 먹이를 물고 와서 마누라한테 전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참 살기 편하다, 그죠? 가만히 있다가 수컷이 착 먹이 잡아오면은 나가 밖에만 하면 돼. 남자는 죽으나 사나 돈 벌어야 됩니다. 2.4kg, 네이티브 800mm,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조금 길지만 들고 운용하기 편합니다. 뭐 이런 거는 직접 써보셔야 되는 거고. 자, 니콘 장망원 특유의 블랙 감성 디자인. 뭐가 나기 시작한다? 이만하거든. 야부터. 그러니까 이제 좀 메고 다니면은 막 이래 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그 뭐 작은 것들 메고 다니면 일반인 분들도 뭐고 그냥 이라고 많은데 이제 요런 800pf 정도 메면은 사람들이 뭐 찍어요 하기 시작해요.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찍다 보면은 특히나 사람 많이 오는 데 가서 찍어 보면 장비가 조금 크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이거든요. 근데 작은 거 메고 있으면은 안 쳐다봐. 조금 관심 받고 싶으면 800pf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SSVCM 모터가 적용된 이렇게 프리미엄 렌즈죠, 그죠? 의외로 400TC가 각이 넓어서 잘 안 쓰일 것 같은데 저는 400TC랑 600TC 둘 중에 들고 나간 빈도를 보면 얘를 더 많이 들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컨버터 제끼면 600mm 근접하잖아요, 그죠? 조리개도 2.8이고 숲속에 갈 때는 무조건 얘 들고 2.8이니까. 약간 떨어지네, 다른 애들보다. 조리개가 몇? 2.8. 두 개만 쪼아주면 바로 붙어봅니다, 위로. 2.8이라는 조리개가 굉장히 낮은 조리개죠, 그죠? 그거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MTF고요. 560mm랑 600mm 화각 비교. 요 정도 차이. 크게 안 나죠, 그죠? 충분히 600mm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숲속에 가고 또 스포츠를 찍고 새도 좀 찍는다. 그런데 제일 좋은 렌즈 쓰고 싶다 하면 야 쓰면 돼요. 400mm, 560mm 요 정도 차이입니다. 자, 요걸 DX 바디에 꼽는다 치면 600에 2.8, 840에 F4가 되는 개물 렌즈가 되는 겁니다. 아까 400에 4.5가 600에 4.5가 되듯이 크롭 바디에 나오면 얘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얘도 환산 화각이 600에 2.8이잖아요. 조리개가 화각이 840에 F4가 됩니다. 지금 Z8, Z9에 600TC 꼽으면 600에 4, 840에 5.6인데 얘는 600에 2.8, 840에 4가 되는 겁니다. 깡패 됩니다. 깡패. 그래서 빨리 니콘도 고성능 DX 바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렌즈는 이미 쫙 깔려 있고. 자, 400TC로 찍은 사진. 쇠부엉이. 가만히 있으니까 오잖아. 이건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 전라도인데 어르신들이 막 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좀 쉬다가 나와야 되는데 봉이 원래 낮에 안 움직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막 새를 몰고 막 절로 가면 막 절로 부르르 몰려가더라고. 새가 절로 탁 가길래 저 뒤에서 어르신들 한 6명이 우르르 가길래 제가 요 몰고 가는 반대편으로 살금살금 가가 딱 쭈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저서 새 난리 주잖아. 내한테 가까이 와가 찍었어.
바로 내 앞으로 날라오는데. 너무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새 찍을 때는. 너무 좋은 렌즈입니다. 물총새. 호반새. 요거는 우리 제일 처음에 새 사진 하면서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이 후트티라고 하는 새인데, 경주에 황성공원 가면 얘 뭐 별로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지 할 짓 다 합니다. 뭐 교미도 하고 새끼도 기르고. 근데 이 새는 전 세계 단일종입니다. 파생종도 없고 되게 예쁘죠. 머리에 기슬샘이 이렇게 왕관처럼 쫙 되는데 엄청 예쁜 새입니다. 그리고 공원 자체가 너무 예뻐서 만약에 새 사진 하신다 하면 때가 됐을 때 황성공원 가보시면 사람들을 엄청 찍고 있어요. 거의 막 100명?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탁기야가 찍으면 됩니다. 사람을 별로 신경을 안 써. 워낙 사람 많은데 사는 애라서. 좀 개체별로 편차가 있죠, 새들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늘 사람 많은데 왔던 애들이라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새, 솔부엉이. 여기는 엄마랑 아기. 황조롱이. 이 어두운 숲속에서도 충분히 감도를 낮추고 찍을 수 있죠. 왜냐? 조리개가 2.8이니까. 600mm로 뒤에서 12,800으로 찍을 때 400, 2.8은 거의 6,400, 5,000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2.8이 깡패죠, 그죠? 어두운 데서는. 매. 자, 2.9kg. FX에서는 400, 560, DX에서는 600, 840. 얘도 니콘 Z 렌즈들 장점이 뭐냐? 이렇게 들고 찍을 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뒤쪽에 있거든요. 앞에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쪽에 있으면 핸드헬드가 쉽습니다. 크고 약간 무겁지만 PF 렌즈나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그래도 무게 중심이 뒤에 있어서 핸드헬드가 용이하고, 코팅이 완전 좋고, 그리고 모터가 좋고. 근데 가격이 몇 장? 17장. 1,700에서 2만 원 빠집니다. 끝판 대장 렌즈 왔습니다. 너무 좋죠? 2,100만 원. 600, 840. 화각들 쭉 보시고, 요게 캐나다 두루미. 혼자 다쳐갖고 못 가고 지내에 떠돌던 녀석. 신기해서 한번 가가 찍어봤어요. 지금은 가서 다 나와가지고 솔개, 새매, 갈매기, 민물도요. 맞죠? 박사님. 물수리. 이 전부 600TC로 찍은 사진입니다. 순막까지 보이죠, 그죠? 세일에 내려오면 그냥 가운데 놓고 그래 찍으면 돼. 말똥가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 진짜 빠르게 생겼죠, 딱 봐도. 천연기념물이죠, 그죠? 매. 여기가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새 찍는 사람들의 축복인 곳입니다. 태종대.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 태종대 사진 올렸을 때 제일 많이 DM이 와요. 어디서 찍었냐? 나야가라 폭포에서 찍었냐? 무슨 나야가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온 사람들 말로는 가보면은 이렇게 절벽에 밑에가 이렇게 바닷물이 반짝반짝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야가라 폭포에서 찍었냐 해서 막 그러는데 올리면 예쁘죠, 그죠? 이게 그 태종대 특유의 바다 색깔에 빛이 이렇게 햇빛이 반사돼서 bokeh가 나오는 매보케샷. 외국 사람들은 이 사진 못 찍습니다. 우리나라 안 오는 이상.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이게 매가 사랑을 하는 장면. 예쁘죠? 얘들도 사랑을 하고 애기를 놓고 아까처럼 먹이를 잡아서 마누라한테 주고 애한테 주고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할 거 다 한다. 새도. 이 굴뚝새인데요. 요즘에 부산 쪽에 굴뚝새 엄청 많이 날아오거든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왜 됐습니까? 바로 그냥
영혼이 탈탈 털렸죠. 이 영혼 보이죠, 영혼. 공중에서 막 잡아 족치부대. 잡아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요. 쫓겨나니까 잡아가 공중에서 그냥 한 입 뜯어부고 죽었습니다. 깡패. 오리 때리려고, 잡으려고. 넓적부리. 뭐 아무나 보면 다 잡으려고. 오리고기 맛있죠, 그죠, 근데? 오리 불고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살았어요, 다행히. 물속에 막 잠수를 하고 막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매도 이렇게 공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애가 막 물에서 막 들어갔다 나갔다니까 못 잡더라고, 결국. 살았어요, 다행히. 공중급식.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장면. 끝판대장입니다. 무게가 한 3.2kg. 여기 이제 DX 바디가 나오면 이만큼 각이 더 좁아지겠죠. 똑같습니다. 400TC하고 600TC는 조작계가 완전히 동일하고, 모타가 SSV심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조작계, 완전히 동일한 조작계. 똑같습니다. 요까지. 렌즈 똑같이 생겼어요. 요 앞에만 좀 더 길고, 600TC, 400TC는 완전히 동일한 조작계. 그리고 이 펑셔닝이 있는데 촉감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비싸니까 비싼 만큼 값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돌리고 할 시간은 없어요, 새 찍을 때는. 근데 스포츠 찍으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컨버터 위치가 딱 셔터 버튼 앞 손가락으로 제낄 수 있게 위치해 있어요. 예전에 다른 경쟁사 TC 렌즈는 TC가 여기 붙어 있었거든. 상황대 올려놓고는 할 수 있지. 근데 들고 제끼려면 왜 제껴야 되나, 이거 여기 있으면. 근데 니콘 TC 렌즈는 여기 딱 셔터 버튼 손가락 올려놓고도 제낄 수 있습니다. 자, 이 펑셔닝, 컨트롤링 패턴이 달라서 촉감으로 구분이 가능한 거, 손가락으로 올리고 컨버터 조작이 가능한 거, 할당이 가능한 거, 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도록 촬영 중심으로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 니콘 망원 렌즈랑 이거에 익숙해지면 사실 좀 다른 브랜드를 쓰면은 막 좀 약간 뭐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콘이. 자, 이 Z 망원의 공통 장점을 보시면 아까 다 MTF들 보여드렸죠. 우수한 광학 성능에 의한, 그리고 다양한 망원 라인업. 화각이 촘촘합니다, 그죠? 컨버터 사용 시에도 화질 여러가 적습니다. 구경도 크고, 다른 타사 대비해서 컨버터 성능이 진짜 좋아요, 니콘 Z 마운트는. 코팅 좋고, 모터 약 5단의 손떨림 방지, 가벼운 무게로 기동성까지 겸비했습니다. 일단은 장점은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볼까요? 컨버터, 여기 니콘 거, 요 끄트머리 화질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요 어느 타사인지 아시겠어요? 방송이라서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요즘에 잘 나가는 브랜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니콘 Z 컨버터하고 타사 컨버터하고는 지금 현재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마운트 구경이 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마운트 구경이 작으면 빛의 움직임을 방해하겠죠, 그죠? 자, 렌즈 끝단에 오목 렌즈를 넣어서 주변부까지 빛이 도달해야 하는데 하여튼 구경이 크면 장점이다. 자, DSLR 대비해서 이제 Z 미러리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 DSLR 쓰시는 분, DSLR 대비 미러리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F 마운트는 작았죠, 구멍이. 마운트가 작았기 때문에 설계하기 좀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이게 구멍이 커지면서 렌즈 광학 성능의 우위, 좀 가벼워졌죠, 그죠? 그리고 AF가 정확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상 보여드린 거대로 어때? 따라가죠. 그리고 제일 큰 게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핀 교정 안 해도 되잖아. 렌즈 샀다 하면 핀 교정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DSLR 쓸 때는 핀 교정 안 해도 되는 거. 동체 추적 성능,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거 찍을 때 깜빡깜빡 하는 거 없죠? 블랙아웃 프리입니다. 자, 대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좀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미 이제 미러리스 세상에 와버렸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좀 바꿔. D500 그만 쓰고. 이거 왜 뒤에 거부터 붙노?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Z8, Z9는 미러박스 있다 없다? 커스는 카운팅 되는데 사실상 거의 무한입니다. 무한. 수명이 없습니다. 사실. 전자 셔터니까. 기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적인 부분이 셔터막, 미러박스 다 없어서 그냥 반영구적입니다. 평생 써도 고장 안 날걸? 아무리 막 볶아도 20연사로 막 하루 종일 볶아도 한 달 내도록 볶아도 고장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센서 쪽은. DSLR 한 달 내도록 볶고 무지 됩니까? 미러박스 걸레되죠? 너덜너덜해집니다. 셔터 막 나가고. 자, 이제 이 니콘 Z8이랑 Z9의 고효율 로우가 적용이 됐는데 진짜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잘해줬어요. 이거는 진짜. 고효율별은 무손실 압축 포맷과 이미지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고속 연사에서 무한에 가까운.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죠? 버퍼 성능 올라가죠. 효율적인 용량 관리. 용량이 줄어드니까 하드에 저장하는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메모리에 저장도 더 많이 됩니다. 또 용량 작은 메모리 써도 많이 찍을 수 있고 저속 메모리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죠. 그죠? 막 50메가짜리가 거의 30메가로 줄어버리니까. 고효율 로우는 신의 한 수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새를 찍기 때문에 제 환경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넘어와야 됩니다. 이제. 자, 이제 렌즈 선택 조언.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조류 촬영이 본인에게 맞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무리한 장비 투자보단 부담 없는 시작. 요렇게 하면 약 2.9kg. 자, 그 다음에 요게 104입니다. 104. 104는 탐조보다는 풍경, 야외, 일상 비율이 높은 분들. 이거랑 고민 되게 많이 하죠. 일반적인 분들은 180, 600이랑 100, 400이랑. 요거는 새가 크게 비중이 안 높고 일상 비율이 높은 분들. 망원 부족할 때 뭐 컨버터 하나 사가 끼우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좀 확실한 망원으로 할지 좀 일상 쪽에 비중을 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00에 4.5 얘는 1.1kg입니다. 좀 400mm 화각돼서 좀 더 고화질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들 104로 400mm만 고정해서 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400 정리하고 요거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렌즈 화질이 더 좋기 때문에 AF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탐조를 이제 시작하려는 여자분들, 고령자분들도 활용도 높고. 자, 여기 니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버터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하나 깨워주면 되지 뭐. 좀 망원 할 때는, 망원이 필요할 때는 컨버터를 깨웠으면 됩니다. 자, 400 4.5에 1.4 꼽으면 560에 F 6.3 됩니다. 600에 6.3처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400mm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는 400mm로 찍다가 DX 모드로 바꾸면 600mm로 4K 120p가 촬영되는 거. 저도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호기심에 사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일단 들고 다니기 편하거든요. 메인으로 제가 새를 찍으러 갈 때도 얘는 항상 그냥 챙겨가요. 힘들고 이럴 때는 그냥 얘 하나 끼워가지고 그냥 찍습니다. 화질을 믿을 수 있잖아요. 단렌즈라서. 자, 그 다음 탐조 비율이 90% 이상 여성분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게를 무시 못하죠, 그죠? 말씀드렸지만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600pf. 실사용해서 화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게도 2.3kg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간지는 안 나지만 목에 이렇게 메고 다닐만 하죠. 이 무게면 2.3kg면 2.3kg면 되게 가볍습니다. 그냥 스트랩에 메고 그냥 가다가 새 나타났다 찍으면 됩니다. 들고. 근데 장망호는 항상 예비 동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겁고 길기 때문에 이런 셔터 찬스에 있어서는 가벼운 렌즈들이 간지는 안 나지만 셔터 찬스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냥 메고 있다가 들어 찍으면 되니까. 그죠? 이만큼 작습니다. 600mm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지가 나기 시작하죠. 중급 레벨. 넓은 들판 또는 섬이
왜 긴 하각이 필요하냐면 이제 섬 탐조를 가게 되면은 섬에서 새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절벽에 있어서 찍을 때 한 발 내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내가 꼼짝도 못하고 여기서만 찍어야 돼. 절벽의 끝에 딱 앉아가. 그러면 800mm가 좋습니다. 조금 더 200mm 차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탐조를 할 때 한 군데에 계속 가다 보면 딱 새들이 날아다니는 동선이 있는데 멀어요. 뭔가 항상 움직이는 그 동선이. 그런 곳에서 제가 600mm로 찍었던 그 장소에 가서 얘 프리뷰 할 때 얘를 들고 가니까 200mm 차인데 생각보다 크더라니까요. 멀리 있는 애를 좀 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200mm 차이가 큰 거. 그럴 때는 600보다는 800 PF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비를 선택할 때 처음에 180, 600으로 시작해보고 좀 적성에 맞다. 너무 재밌다. 망원 쥐이긴다. 이러면은 이렇게 고민해 볼 여지가 많은 브랜드가 니콘이란 브랜드입니다. 화각대도 촘촘하고 PF 렌즈도 있고 비싼 렌즈도 있고 선택할 폭이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이랑 숲속에 사는 분들 또 스포츠랑 인물, 풍경 찍는 분들 이 f2.8 값이 절대 우위가 필요한 분들 내장 컨버터 600mm도 커버됩니다. 무게가 이렇게 조합하면 약 4kg 정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탐조만 끝판대장으로 새 찍는 게 막 미쳐버리겠어요. 막 매에 미쳐 있을 때는요. 잘 때도 매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밤이잖아요. 매는 밤에 뭐 하지?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너 잘나나? 온통 머리에 매 생각밖에 매 찍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한 군데 미치면은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변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자, 새사진 잘 찍는 법, 엑기스.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새는 날개가 있죠. 바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큰 새하고 맹금류 이런 애들은 바람이 불면 대부분 이렇게 맞바람을 맞으면서 쫙 날아옵니다. 그래서 새 정면을 찍고 싶다. 그러면 바람을 등지해야 되겠죠. 그죠? 맞바람 맞고 있으면 똥궁디밖에 못 찍어. 엉덩이밖에. 새는 앞쪽이 예쁘니까 바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태종대 갈 건데 저는 바람이 별로 안 좋으면 잘 안 가요. 옛날에는 맨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쌓은 경험치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풍 불 땐 일로 나네. 남서풍 불 땐 일로 나네. 바람 세게 불 땐 뜨네. 바람 약하게 불 땐 낮게 깔리네. 이런 것들을 경험치로 데이터 만들다 보니까 이런 바람 방향이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물론 종별로 좀 다르긴 한데 주로 자주 가는데 이렇게 관찰해 보면 기상에 따라서 새가 날아다니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죠? 정면 확률을 높이려면 바람을 등지고. 자, 요렇게. 특히 물수리는 위에서 이렇게 물고기 막 찾다가 물고기 딱 발견하면 내려오죠.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 바람 딱 등지고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떨어집니다. 자, 맨날 앞에만 찍으니까 재미없네. 옆으로 한번 찍고 싶은데. 바람 일로 불 옆으로 두면 되잖아요. 바람을 여기로 두면 되잖아. 일로 두든. 강에 가보면 보통 바람 일로 불거나 일로 불거든요. 바람을 옆으로 두면 측면. 바람을 등지면 정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엉덩이만 찍지 말고 새. 자, 기상예보가 중요한 이유는 춥고 바람 부는데 막 반팔티 하나 입고 와가 막 이빨을 들들들 떨다가 갑니다. 태종대. 처음 온 사람들. 날씨 보고 바람이 세면은 잠바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밖에 생각하고 반팔한 티 하나 딱 입고 오면은 얼어 죽습니다. 태종대에서는. 그리고 바람 방향과 세기를 보고 새가 주로 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자, 옛날엔 맨날 갔다 그랬죠. 새 못 찍고 온 날도 많았어요. 근데 굳이 그 시간에 총각 때는 상관없지. 뭐 시간 많을 땐 상관없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고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지. 애도 봐줘야 되지. 애랑 놀아줘야 되지. 근데 나가서
바람만 오지게 맞고 오면은 막 멘탈 털리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옛날에 제가 맨날 태종대 있다가 요즘엔 잘 안 가거든. 꼼짝이님 왜 없어요? 왜 안 와요? 아, 오늘 바람이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치가 쌓인 데이터가 요 바람입니다. 바람, 기상예보. 자, 이 초점 위치 리콜. 지금 혹시 새 찍는 분들 있죠? 미러리스로 새 찍는 분들 니콘 있습니까? 그러면 제발 제가 이거 부탁하는 건데 이거 좀 써주세요.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아무도 잘 안 써. 어렵지도 않아요. 딱 초점 위치 미리 저장해 놓고 삐빅 바디에 초점 위치 불러오는 거 하나만 해 놓으면 그냥 삐빅 누르면은 초점 위치로 다 옵니다. 꼭 써주세요. 제 글 보면 SLR 클럽에 적어 놓은 글 보면 항상 언급하는데 안 써.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저만의 팁일 수도 있는데 다 잘 찍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 알려줍니다, 진짜. 제가 사람 많은데 새 찍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온 걸 알면 사실 이 Z9나 Z8 쓰는 분들은 옆에 줄 섭니다. 세팅해달라고. 진짜로. 그럼 저는 사진 못 찍죠, 그죠? 다 해줍니다. 뭐 저는 많이 찍었으니까 좋은 거. 지금까지. 열심히 혼자 다니면서. 그래서 다 도와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자, 가장 누르기 쉬운 버튼의 할당. 운용이 잘 안 된다면 핀은 항상 근거리에 두는 습관. 이게 뭔 말이냐? 새는 작고 멀리 있죠. 배경은 항상 진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AF가 멀리 있는 애를 작은 새로 당겨오기는 힘들어요. 니콘만 그런 게 아니고 소니, 캐논, 올림푸스 전부 다 멀리 있는 핀을 가까이 당겨오기 힘들지만 가까이 있는 핀을 새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뭐가 하나 있으니까 탁 걸리겠죠. 근데 실패했어. 삑사리 나서 또 넘어갔어. 또 당기면 되잖아. 또 당겨서 AF, 당겨서 AF. 이게 뭐냐? 자, 배경이 빡세죠. 새는 여기 있고 초점 진료 저장을 해놔. 그러면은 삐빅 저장했다. 새가 여기 있죠. 아무리 비벼도 AF 안 와요. 근데 요 기능을 쓰면 앞으로 삐빅 땡기고 다시 AF 검출하면 새한테 간다니까. 쉽죠? 이해했죠? 이게 모든 카메라 브랜드 중에 초점 위치를 땡겨올 수 있는 버튼을 카메라 바디에 할당할 수 있는 브랜드는 니콘밖에 없습니다. 소니도 안 되고 캐논도 안 돼요. 전부 렌즈 버튼 눌러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다른 사람들 할 때 막 렌즈에 막 이 버튼이 어딘지 막 찾고 있어. 근데 바디에 해 놓으면은 새 온다 하면은 한번 삐빅 당겨 놓으면 가까이 딱 당겨 놓고 시작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도장 깨는 겁니다. 나가서 어느 브랜드가 있든 상관없어요. 남들 다 못 찍을 때 저 혼자 찍어요. 이 기능으로. 저는 Z9 같은 경우는 펑션 3, 제 손가락이 좀 길어가지고 위에다 해놓으니까 잘 안 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FN3 그리고 Z8은 FN2 보통 제일 밑에 쪽에. 그래서 그냥 거기는 항상 요 손가락이 저는 편해서 사람마다 편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체 추적을 할 때 항상 근거리에서 피사체로 가는 게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항상 아까 설명드렸듯이 초점 위치 리콜을 안 쓸 거면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핀은 근거리에 항상 두세요. 가까이 삐빅 해놓으면 되잖아. 저 멀리 맞춰놓고 막 옆에 막 내 노가리 갖다 세운다 하면은 어디 하면서 해도 멀리 있는 게 안 땡겨온다니까. 근데 나는 이걸 준비를 해놨다. 세운다 하면 삐빅 착 찍으면 됩니다. 나가네 삐빅 땡겨와서 다시 붙입니다. 다 찍힙니다, 진짜로. 요거는 설정하는 거. 바디 렌즈 여기 버튼에 할 수도 있고 요건 저장하는 거고 땡겨오는 거는 여기 바디 여기 있죠. 자, 이거를 활용을 하면 절벽에서 매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보여. 절벽 뒤에서 나타나겠죠. 요쯤에 맞춰놔. 그러면은 새가 저쪽에서 돌아와. 삐빅 세우면 탁 찍으면 됩니다. 쉽죠? 자, 영상 그냥 한번 볼게요. 자, 땡겨와서 붙였고 바다가 콘트라스트가 진하고 새는 작습니다.
자, 풀렸죠? 땡겨와 또 붙이죠. 자, 또 땡겼다 붙였죠. 자, 또 나갔다 땡기고 붙이고 땡기고 붙이고 땡기고 없어져 버렸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붙죠? 이걸 왜 안 쓰는데? 왜 주고 나서 하나 엄한데 대고 문대고 있는데 그래 놓고 왜 니콘 안 좋다는데 다 찍히는데 왜 짱이니만 찍어요? 제 리뷰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 2년 동안 Z9, Z8 모든 프리뷰 뭐 할 때 다 언급했어요. 이거 쓰라고 좀 제발. 포럼에도 주기적으로 써. 이거 좀 쓰라고. 일반 유저분들도 쓰시면 돼요. 70200 써서 애들이나 뭐 스포츠 찍을 때도 근거리에서 삐빅 해놓고 붙이면은 되게 정확하게 붙고 잘 간다니까. 뒤에 있는 걸 땡겨오는 것보다 앞에서 보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버릇을 들여야 돼, 버릇을. 이렇게 하는. 삐빅 붙이고, 삐빅 붙이고, 삐빅 붙이고. 요점을 하면 빠른 애들 찍을 때는 sho속을 최소 3200으로 두십시오. 어떤 분들은 2000분의 1초도 충분하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특히 물수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뛰내리면 3200분의 1초도 불러납니다. 일단은 무조건 3200. 빠른 동체 찍을 때는. 감도 상관없이 고정, 최소. 좀 타협을 하겠다. 2500. 2000은 좀 불안합니다. ISO를 아끼지 마십시오. 요즘에 어도비 디노이즈, 그죠? AI 디노이즈, 토파즈부터 해서 NX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고감도를 줄여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옛날 이 노이즈 리덕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ISO 겁내지 마. 야경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필드에 항상 나가서 환경이 어떨지 모르니까. 뭐 제 알고 있는 거 진짜 저는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흔들려 보면은 사진이 안 돼요. 차라리 노이즈는 없앨 수나 있지. 세모 이렇게 흔들려 보면 그 무슨 사진인지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일단은 sho속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는 사람 없습니까? 안전입니다.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몸이 성해야 새도 찍을 거 아이가. 이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새가 너무 좋아서 새에 미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의욕이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뼈 구경합니다. 뼈 구경. 본인 뼈가 궁금하면은 새 쫓아다니기가 자빠지뿌라. 그럼 바로 병원 가갖고 본인이 뼈 어찌 생겼는지 구경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무거운 거 들고 장비도 작살나고 바로 부러집니다. 팔하고 장비가 비싸니까 어떡하겠어요? 장비로 이렇게 맞겠어요? 제가 한번 넘어져 봤거든요. 이래 됩니다. 장비 살리고 몸 작살난다니까. 근데 그 강도가 세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작살나. 이거 살리려다가 렌즈도 빠개지고 몸은 그냥 부러지고 말 거 뼈가 박살이 나버린다니까. 무거운 거 쥐고 넘어지면. 너무 다치는 분들을 많이 봐서 진짜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그리고 절벽 같은 데 가서 나도 매가 너무 좋아서 막 뭐 주위에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가 낚싯배를 타고 먼바다 섬에 나가보고 하다 보면은 매들이 보통 절벽에 사니까 절벽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절벽 끝에 서지 마세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아야 뭐 새도 찍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천천히 걷고 새 찍으러 뛰지 마. 무거운 거 들고 뛰면 안 됩니다. 네, 다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잘 보고. 왜냐면은 우리 새 찍을 때는 항상 야전에서 찍잖아요, 그죠? 한 번은 그 경주의 옥산서원이라고 옆에 계곡이 흐르는데 나무에 이렇게 호반새가 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래 이제 저도 와가지고 찍으려고 이렇게 막 장비 꺼내고 있는데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 옆으로 홀랑 넘어가 버린 거야. 개울로. 장비 물에 빠져가 그냥 장비가 끝났습니다. 그 흙탕 물에 완전 빠져가지고. 잘 봐야 돼. 옆에 이래 보면은 그냥 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땅 같거든. 그래갖고 뭐 상황 때려 펴다가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홀랑 넘어가 없어진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가 망원 렌즈. 생태, 다큐, 탐조. 짱이님 왜 새 찍어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못 보는 애들 가서 보고 걔들 막 이런 우리랑 다른 이 날개가 달린 피사체의 그 아름다움 찍어 와서 이렇게 사진 보면은 애들 되게 이뻐요. 이쁘고 재밌고 또 나가서 먹는 음식들도 맛있고 밖에서 먹으니까 컵라면만 먹어도 맛있죠, 그죠? 새 기다리면서 또 고생하면서 또 추억이 되잖아요. 추운데 막 손 호흡 불면서 막 컵라면 먹으면 눈물 나면 맛있어가.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따가 당님이 하실 풍경하고 야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넓게 찍힌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 빨간 당님이 찍은 사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경으로 망원 렌즈 어떻게 활용하는지. 야, 이 뭐 새도 찍고 새가 또 야경을 찍네. 닉네임이 빨간닭 아닙니까? 완전 새파이네, 새판. 자, 또 어떻게 활용합니까? 여자분들이 요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공연 가가지고 애들이 막 망원 렌즈를 막 메고 다녀. 제가 부산에 센텀에 살거든요. 좀 연세 많은 할머니가 파란색 이 옷을 입고 렌즈를 이만한 걸 한 5명이서 뭐지? 여기서 봤더만 여기 뭐 임영웅 콘서트 뭐 붙여놨대. 여기 막 뭐 이상한 뭐 체인으로 막 이래 완전 뭐 센터 마비됐어요. 그 임영웅 하면 아프니까 차 막히가 막 식당마다 전부 임영웅 팬들 다 있고 와 대단하더라고 진짜 임영웅 씨 인기가. 그 아줌마들도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간지나는 거 쫙 들고 다니면서 찍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 좋아하는 가수 가가 찍고 그 보면서 집에 가가 막 눈물 날 거 아닙니까? 임영웅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영웅이 하면서 얼마나 삶이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비행기도 찍는 분 많더라고요. 에어쇼 가면은 멋지잖아요. 그죠? 그 180, 600 하나 있으면 이런 데 가가 행사한다 카더라 하면 가가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안 찍지만 이 갈 시간에 새한테 가야죠. 자, 의외로 활용 분야가 많다. 자, 자연과 함께하는 멋진 취미. 자,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들의 아름다운 모습. 말씀드렸죠. 컵라면 묵고 멀리 나가가 예쁜 바다 보고 이게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나갈 생각하면은요. 금요일 날 막 잘 때 막 눈물 나요. 내일 나갈 생각에. 그래갖고 막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 나가지고 편의점 가가 막 컵라면 사고 김밥 사고 막 과자 사고 쪼꼬바 사고 막 담으면은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는 기분 있잖아요. 그 보따리에 이제 먹을 거 한 거 넣고 얘가 착 가가 이제 바다 이렇게 탁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눈도요, 파랗고 멀리 있는 걸 보면 눈이 좋아지거든요. 진짜 막 이 스트레스가 막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다가 막 새까지 찍으면은 쫙 찍으면 막 스트레스 풀리죠, 그죠?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뭐 2,100만 원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스트레스 풀립니다, 진짜. 제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 이게 사는 겁니다, 그냥. 맨날 뭐 드라마 보고 하는 것도 재밌지. 근데 이렇게 나가서 자연하고 함께하는 이 건전한 취미 아닙니까? 우리 사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쁘고 좋은 거 보려고 사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화가 날 때도 좀 참아지고 막 곤두서 있으면 별거 아닌데도 막 신경 쓰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새 찍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더 좋아해요. 나갔다 오면 제가 또 미안해가지고 막 갈 때 막 닭 싸가지고 막 똥집하고 막 맥주 사가가 막 오늘 막 본다 욕받지 하면서 또 우리 마누라도 좋아하죠. 또
주기적으로 좀 정도를 제가 선을 넘는다 싶으면은 또 뭐 가방 하나 사라 하면서 새벽에 나갈 때 뭐 돈 뭉치 하나 올려놓고 나가면만 그렇게 좀 여유가 생깁니다. 삶에. 민물도요. 세부엉이. 진짜 찾으러 가보면은 너무 예뻐요, 진짜. 이 자체로만. 우리랑 다른 이 생명체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근데 조금만 다가가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관곡지입니다. 관곡지. 가깝죠, 서울에서. 봄에 가면은 얘들 먹이 활동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마리인가 밖에 없는 정말 희귀종입니다. 이 숟가락같이 생겼죠, 그죠? 이거 물에 휘휘 저으면서 막 하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봄에 벚꽃 필 때 한번 가보십시오. 관곡지에 벚꽃 유명하잖아요, 그죠? 180, 600 지금 쉬는 시간에 내려가 하나 사가지고 자, 왜 아름다운 자연일까? 이 아기를 기르고 있죠, 매가. 얘가 제가 한번 이 거제도에 있는 섬인데 저희 매형이 낚시배를 타다 보니까 한 번씩 따라가서 몇 군데 찾아놓은 데가 있어요. 저만의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포인트들. 얘가 폴랑 굴러떨어져 버렸어요. 아가야가.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운 6월 달에 햇빛이 쨍쨍한 짐승이니까 아이고 뭐 새끼 죽든가 말든가 놔두겠습니까? 햇빛 막아줍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애가 계속 깨깨깨깨깨 하니까 움직이지도 잘 못할 정도 어린데 이렇게 짐승들도 감정이 있고 이렇게 애를 보호하는데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이 따가운 햇볕에 저거 이렇게 막아줍니다. 새도. 그래서 엄마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아가 우럭우럭 잘 자랐죠, 그죠? 여기 굴까지 만들어 놨더라고.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햇빛 피하더라고요. 지가 크니까. 이렇게 모성애도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사진을 정리하면서 제가 SRL 클럽에 뭐 이런 모성 본능 이래가 올리면 또 막 사람들 리뷰 쫙 달아주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탐조랑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마 영상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아까 매 공중급식 하는 거. 이 새 죽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찍었는지. 수컷이 올라가고 암컷이 가져가죠. 요건 제가 직접 촬영한 장면. 자, 미러리스의 장점. 옛날 같았으면 아까처럼 끝까지 중앙에 유지해야 되지만 미러리스는 지가 따라갑니다. 그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안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여도 미러리스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미러리스 넘어오십시오. 내일. 요번, 자, 매의 교미 장면입니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딱 이 시기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할까요, 얘들이? 암컷이 페로몬을 뿜으면 수컷이 와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얘는 또 알을 낳으러 가고 생태계죠, 그죠? 이래서 지구가 아름다운 거죠, 그죠? 이런 성스러운 되게 좀 위대한 장면입니다. 야한 게 아니고 위대한 자연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봄에 어청도에 이제 육지에서 보기 힘든 새들 보러 갔을 때거든요. 예쁘죠, 그죠? 스트레스 풀립니다. 숨어서 진짜 내 원하는 새를 탁 찍었을 때 그 희열, 그게 사냥 본능이다, 그죠? 이 무슨 짓이고 이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요, 저 군인인 줄 알아요. 아이고, 나라 지키는데 욕 보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뭐 죽어, 할머니들. 군복 입고 막 이래 새 찍으러 가면. 그래서 요새 군복 잘 안 입어요. 하도 군인인 줄 알아가. 애들 공원에서 뛰노는 거. 그리고 눈썰매장 가서도
자, 이 한 분야에 미치게 되면 아까 제가 모든 게 변환됐죠. 애들도 새를 봅니다. 우리 애들도. 딸 둘이거든요. 매도 안 무서워해요. 이 매사냥 시연회 가서 손에 올려보는 행사를 하는데 아빠가 맨날 매 찍으니까 맨날 아빠가 찍는 거네 하고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애들이. 다른 애들 막 무섭다고 안 하는데 그 뉴스까지 났어요. 이거. 머리에 올립니다. 매를. 머리에 매 올리면 무슨 짓이고 이게. 제 딸입니다. 장난감은 뭐다? 새 밖에 가지고 안 놉니다. 이거. 맨날 아빠가 새 보러 가고 새 사진만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아가 막 새가 돼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누라 날리면 이거 어쩔 거냐고 이거. 결국 이래 돼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이거 새 찍으시는 분들 좀 오셨거든요 오늘. 잘하네. 봉이가 오겠다. 한 번 더. 집 앞에 부엉이 소리 나니까 이래 따라합니다. 그리고 탐조 나가보면 이런 요만한 소쩍새가 요만하거든요. 손바닥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외로 아파트 뒤나 이런 데 자주 사는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애들 데리고 나가보면 애들 눈이 진짜 좋아. 찾는다니까. 그러면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봐서 소쩍새구나 하는데 애들이 봤을 때는 인형 같잖아요. 완전 요만한 부엉인데 막 애들 막 좋아서 미칩니다. 막 예쁘다고 막 집에 데리고 간다 하고 막 아빠 잡아달래 자꾸. 진짜 좋아합니다. 애들이 새 보면은 생각외로. 나중에 애들 결혼해서 낳거나 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만약에 한다 하면 쌍안경만 목에 매줘도 애들이 막 새 찾고 보고 하면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못 보잖아요. 사실 우리 살면서. 근데 애들한테 야 지구에 우리만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아빠 멋지다 하죠. 아지랑이. 자, 아침에 이렇게 대기질이 좋을 때 영상으로 찍어보면은 새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소리가 안 나서 아쉬운데 깨끗하죠, 그죠? 이미지가 어때요? 깨끗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기질이 안 좋고 아지랑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부했다가 선명해졌다, 부했다가 선명해졌다 이랍니다. 대기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똑같은 자리에서 시간에 달라서 찍은 거예요. 예, 선명해졌다, 부해졌다 하죠. 부해졌다가 선명해졌다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찍었는데 뿌옇다. 그러면 연사를 한번 쫙 날려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중간 핀이 들어가. 아예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뿌옇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거나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찍었을 때 지금처럼 선명해졌다, 뿌얘졌다, 선명해졌다, 뿌얘졌다 하면 연사로 주르륵 찍으면 중간중간 핀이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렌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차이가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다. 계속 쨍하잖아요. 이럴 땐 사진을 찍어도 계속 쨍해. 근데 아까처럼 빛이 번질 때 찍어보면은 뿌해지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예를 돕기 위한 여기 렌즈 아까 400TC, 600TC의 실키 스위프트 모터는 요 렌즈군이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스태핑 모터는 600PF나 800PF는 요 AF 렌즈군을 스태핑 모터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그죠? 방식은 AF 렌즈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은 같은데 요 직접 지가 자기장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요 스태핑 모터로 그 렌즈군을 돌려주느냐 차이입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 SS VCM의 장점은 엄청 빠르게 내한테 근접해 올 때
거기에 대응이 된다, 모터가. 샥 오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왜 미러리스로 넘어와야 되느냐. 207장이니까 20연사로 치면 약 10초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숨었다. 피 맞았을까? 맞았고. 새 안 보이고 지나간다. 나왔다. 맞죠? 그죠? DSLR 같았으면은 나무로 왔다가 새로 갑니다. 길게 해놔도 결국에 풀리는데 시간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유지를 잘 해놓으면 지가 붙여서 도와주니까 요런 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사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특히 물수리 찍을 때 제일 차이가 커요. 물수리 팍 찍을 때. 마지막 한번 더 볼까? 내려온다. 첨벙. 끝까지 붙어 있다. 그죠? 이래서 사실 새 찍을 때는 미러리스가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강의의 결론은 일단은 지금 이미 많이들 넘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삶에 약간 변화를 주고 뭔가 나가서 좀 건설적이고 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한 180, 600 정도로 가볍게, 요 강의 다 끝나고 밑에서 다 장비 보실 수 있거든요. 렌즈, 망원 렌즈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새를 찍을 때 니콘의 장비들이 장점이 많다. 초점 위치 저장해서 리콜하는 걸 잘 쓰면 어떤 상황에서건 대응할 수 있고 잘 찍을 수 있다. 그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어디서 뭘 찍고 뭘 하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전입니다. 다치지 말고. 그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저는 오늘 강의는 굉장히 성공적인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